치아 건강을 위협하는 두 가지 질환 중 치아 우식증은 주로 젊은 세대 환자들이 많고 장년층에선 5, 60대 환자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잇몸병인 치주 질환 환자는 20, 30대보다 40대부터 60대 환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치주 질환은 치아 상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아들과 외출한 이영희 씨. 점심 메뉴는 씹기 좋은 음식으로 골랐다. 이영희 씨는 요즘 임플란트를 심는 중이다. 그쪽으로는 이가 없으니까 거기 안에 있긴 해도 여기 바깥에가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이쪽으로 씹어요. 지난해 6월 치주염으로 뿌리 끝까지 상한 왼쪽 윗니를 발치했다. 잇몸이 아물기를 기다렸다가 현재 임플란트 나사까지 심어놓은 상태. 잇몸 건강에 자신이 없어 항상 조심하고 있다. 이영희 씨 치과 진료 날. 모양은 아주 좋게 돼서 이빨 모양은 이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땅땅거린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데 이영희 씨 임플란트 치료에는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일까? 원래는 뒤에 치아가 있었는데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뼈가 있는 상태에서 임플란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임플란트 심을 자리에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얼만큼 뼈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 해부학적으로 뭐 상악동이라든지 아니면 하치조 신경관이라든지 이런 그런 해부학적 구조물이 임플란트 심을 때 방해가 되지 않는지 혹은 위험한지를 평가를 먼저 합니다. 치조골이 임플란트에 적합하면 치아가 상실돼서 빈 자리에 치조골에 구멍을 뚫고 임플란트 나사를 심은 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골 유착 과정을 거친 다음 중간 구조물을 연결하고 치아 머리를 부착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제 전통적인 방법대로 하게 되면 최소한 6개월 이상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날 당일에 이제 보철까지 들어가는 경우에는 굉장히 뭐 한두 달 내에도 빨리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치주염 때문에 그 잇몸뼈나 잇몸 조직이 많이 파괴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빠른 치료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치아의 뿌리에 해당되는 임플란트의 구조물이 완전히 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뼈가 소실되면서 이제 그러지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인공적으로 뼈를 만들어줘야지 그 임플란트 고정체가 뼈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새는 상품화된 인공뼈를 사용해서 뼈 이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철모로 진행할 겁니다. 알고 싶어요. 이영희 씨는 드디어 끝내실 오늘 거예요. 임플란트 치아 머리 제작을 위한 본을 뜰 수 있게 됐다. 네. 뼈랑 임플란트로 완전히 다 붙었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이제 치아 모양을 이제 만드는 저희는 이제 보철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그 임시로 본을 한번 뜰 거고요. 네. 그렇다면 임플란트 치료는 구강 건강 상태가 어떤 경우에 실시하게 되는 것일까?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한 때는 치아가 상실됐거나 잇몸이나 치아 뿌리에 진행성 염증이 뚜렷하게 관찰되거나 치주염이 악화돼 주변의 잇몸뼈까지 파괴될 위험에 처해 있을 때다. 최근 개인 치과 의원의 임플란트 환자 수는 60, 70대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병원과 상급 종합병원 환자 수 역시 수적으로 개인 의원에 못 미치지만 연령별 추세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허홍준 씨는 13년 전부터 임플란트를 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7개를 심었는데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다. 처음에는 영구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때는 비쌌어요. 한 대 한 300만 원 해서 비쌌어. 그런데 10년 지나니까 이제 두 개가 뿌리부터 뭐 흔들거리고
그래서 다시 하게 됐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니까 좀 그 화가 났죠. 그런데 최근에는 몇 해 전 해놓은 또 다른 임플란트 주변 잇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자고 일어났을 때나 음식을 먹을 때 머리까지 당기듯 아팠다. 머리가 아프고 뭘 씹으면은 막 힘줄이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걸 다른 병원에서 뽑아가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한번 하는 게 그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들고 또 그만큼 또 고통도 따르고 그러잖아요. 허웅준 씨는 이곳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두통이 사라졌다. 병명은 임플란트 주위염이었다. 치아는 신경이 있는데 임플란트에 신경이 없다 보니까 염증이 발생을 해도 요거를 자각이 되는 게 조금 늦어질 수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피가 나거나 아니면은 통증이 있거나 그런 게 있으시면은 늘 치과 방문하셔서 검진을 받으셔야 되고, 임플란트 주변 염증이 생긴 관계로 그 염증으로 인해서 임플란트를 잡아주는 임플란트 주변 뼈가 녹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염증 치료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염증으로 인해서 두통까지 유발이 되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다 마취를 하고 안에 있는 염증을 긁어내는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최근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부작용 유형을 조사한 결과 염증이 2번째로 많았다. 보통 이제 고령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제 구강 건조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입 안에서 침이 이 염증을 생기지 않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구강 건조증을 갖고 있는 이제 환자들의 경우에서 있어서는 그냥 지나갈 그런 이제 작은 염증이라도 이러한 분들은 이런 염증이 더 커지게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이제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사람한테는 상당히 그 이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루 3번은 칫솔과 작은 치관 칫솔 병행하여서 이빨 관리하고 있습니다.